하이썸입니다. 여러분들은 전 세계 한류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K-드라마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해보았다고 하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미국, 영국, 일본, 브라질, 인도, 프랑스 등을 비롯한 26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이 설문조사의 결과에는 해외 매체들도 모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영국의 라이프스타일 매체 피스트 매거진도 있었는데요. 피스트 매거진은 K-드라마의 글로벌 영향력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류는 지속적 성장세로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면서 해당 순위를 소개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 한류 팬들이 최고로 꼽은 한국 드라마는 모두의 예상대로 오징어 게임이었는데요. 기사는 오징어 게임은 여전히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을 드라마 선두주자라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지는 2위는 바로 눈물의 여왕이었는데요. 전 세계적 신드롬까지 일으켰던 이 드라마는 국경을 초월한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고 문화적, 지리적 경계를 초월한 작품이었다는 기사였습니다. 3위는 지금까지도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사랑의 불시착이었는데요. 특히나 이 작품의 사랑, 희생, 정치적 긴장감이라는 주제는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인기의 비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4위에는 세계적인 미남 스타 차은우 배우의 출연작 여신강림이 올랐고 5위에는 역주행 신드롬을 일으켰던 선제업고 튀어가 선정되어 있었는데요. 피스트 매거진은 이 순위를 전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 드라마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것은 전 세계인들의 시청 습관의 변화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전 세계 시청자들은 스트리밍 플랫폼 덕분에 한국 시청자들과 동시에 K-드라마를 즐기고 있기에 이러한 변화가 한류의 확산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K-드라마는 현재 거대한 글로벌 팬덤을 거느리며 전 세계인의 콘텐츠 소비 방식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앞으로도 수많은 글로벌 히트작들이 등장할 것이라는 기사는 이는 대한민국 문화 수출을 한층 더 견인하게 될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매년마다 글로벌 탑5 한국 드라마를 선정한다면 새롭게 등장하는 한국 드라마 히트작들로 인해 순위 변동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었는데요. 미국 대중매체 스크린렌트도 말하는 것처럼 전 세계 최대 플랫폼 넷플릭스의 톱10 순위에서 4개에서 5개 자리는 항상 한국의 것인데 이제는 이것이 모두에게 당연한 것이라 받아들여질 정도로 대한민국은 미국을 제외한 그 어떤 국가도 갖지 못했던 엄청난 드라마 제국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젠 우리나라의 중소 케이블 채널이 제작한 드라마나 과거에는 사랑받지 못하고 외면받았던 드라마들조차도 해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역주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가 가진 또 하나의 엄청난 위력은 국경, 인종, 사회 계층, 문화적 배경 등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드라마의 장르적 다양성으로 인해 위력이 배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들로 인해 지금 세계 최고의 OTT 대기업들은 본격적으로 K 콘텐츠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대중문화 매체 소프센트럴은 틈새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이 된 K-드라마가 이제 스트리밍 전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전했는데요. K-드라마는 한때 소수의 매니아들이 자발적으로 자막을 만들어 서로 공유하고 퍼뜨리는 틈새 시장 콘텐츠였지만 이제는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한국 콘텐츠 자체 제작과 독점 판권 확보 및 글로벌 마케팅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면서 업계의 판도가 바뀌었고 그 결과로 한국 콘텐츠는 세계적 강자로 올라섰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류는 거대 스트리밍 업체들의 구독자를 늘려주는 무기가 되었으며 전 세계 소셜미디어를 들썩이게 하는 것은 물론 전 세계인들의 삶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원동력으로 발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먼저 치고 나간 것은 넷플릭스였지만 디즈니 플러스는 철저히 계산된 움직임으로 맞서는 도전자라는 기사였는데요. 디즈니는 맹목적으로 전쟁터에 뛰어들기보다는 넷플릭스가 맹렬히 앞서 나가는 동안 마치 체스 선수처럼 접근하여 판의 흐름을 살피고 전략을 짜서 정확한 시점에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는 무작정 찍어내는 물량 공세보다는 정확함에 포커스를 두고 움직인다는 것이었는데요. 특히 디즈니는 아시아에서의 입지 강화와 본격적인 글로벌 경쟁을 위해 대작 한국 드라마 제작에 집중했는데 무빙이 바로 그런 사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디즈니 플러스가 업계 판도를 흔들며 시청자들과 경쟁사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었다는 기사는 디즈니가 비록 이 한국 전쟁에 늦게 참여했을지 모르지만 디즈니는 무모한 돌진보다는 신중한 전진을 해나가고 있다면서 디즈니가 제작하는 각각의 한국 드라마들은 모두가 각자의 목적을 가진 체스판의 말들처럼 넷플릭스의 권력을 깨뜨릴 목적으로 차근차근 배치된 것이라 이야기했는데요. 이 기사의 내용처럼 디즈니의 접근 방식은 정말 치밀함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죠. 무빙 이후로 조명가게는 물론 디즈니 역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의 한국 드라마 나인 퍼즐에 이르기까지 디즈니는 점점 더 높은 수준의 말들을 체스판 위에 올리며 어느 순간 넷플릭스를 전복시킬 체크메이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편 아마존의 프라임 비디오에 대해서는 한국 전쟁에서 기회를 노리는 혁신가라는 기사였습니다. 수년간 아마존은 K드라마 시장의 주변에 머물면서 거물들의 격돌과 판도의 뒤바뀜을 그저 지켜보기만 했고 2017년에 소소한 시도를 해본 뒤 이후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으나 2022년부터 K드라마 판권을 본격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하더니 2025년 현재는 더 큰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건 바로 아마존이 한국 오리지널 작품을 제작 개시한 것이며 그것은 아마존의 본격 한국전쟁 참전 선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존은 일본의 유명 작품 컨피던스맨 JP의 한국판 리메이크인 컨피던스맨 KR을 통해 뒤늦은 등장이지만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출사표를 던졌다는 것인데요. 사실 결정적 승리는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기사는 때로는 기다렸다가 기회를 포착하여 승리를 얻을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아마존은 이 전쟁의 혁신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이 거물들의 K드라마 전쟁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글로벌 거물들은 K드라마의 원초적이고 감정적인 힘을 인식하고 있다는 기사는 K드라마는 서구 작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언어와 문화를 관통하는 공감력, 카타르시스, 유대감이 담긴 탄탄한 스토리를 제공하며 간결한 구성 속에 세련된 미학과 서사를 선사하여 거부할 수 없는 몰입감을 준다는 것을 그들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K드라마는 방대한 구독자 기반을 확보하게 해주는 무기이며 소셜미디어를 장악하고 입소문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기에 그것을 탐내는 새 거물들이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서구 스튜디오들도 한국 드라마 공동 제작을 고려하고 있는 한편 라틴 아메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는 한국 제작 모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기에 이제 한국은 TV와 스크린을 넘은 더 큰 파급 효과를 창출해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K드라마 전쟁에서의 승리는 구독자 증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대 정신에 발맞춘 주도권을 차지하는 전쟁이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 빅3 기업들 외에도 이들에게 도전하는 애플과 드라마 명가 HBO까지도 결국에는 한국 전쟁에 뛰어들게 될 것이라는 수업센트럴이었습니다. 글로벌 스트리밍 시장은 현재 복싱링처럼 변해버렸는데 그곳에서 거물들이 다음 한국 작품을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주먹을 날리는 동안 애플 TV와 HBO Max는 그들이 가진 명성과 실력에도 불구하고 링 위에 발을 들여놓지 않고 그저 방관해왔다는 기사는 그들이 왜 아직 한국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분석했는데요. 애플의 경우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치열한 경쟁에 익숙한 애플은 세련된 작품을 만들기로 유명한데 그들은 작품의 수상 여부와 문화적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엄선된 작품들을 통해 명성을 쌓아가는 스타일이기에 한국 드라마 경쟁에서는 다소 뒤처져 있는 상태이지만 한국 역사를 깊이 있고 예술적으로 탐구하는 다국어 시리즈 파친코를 선보인 바 있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파친코는 엄밀히 말해 한국 드라마라고 보기엔 어렵다는 기사는 애플TV는 아직까지는 한국 전쟁 참여에 신중한 편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점점 더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런 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애플이 요새 AI도 그렇고 혁신과는 거리가 먼 기업으로 자꾸 변해가는 모습이라서 K드라마라는 세계적 트렌드 파악에 있어서도 좀 감을 잃었나 싶기도 한데요. 기사는 이어서 HBO는 성인 중심, 영화적 스토리텔링이라는 핵심 정체성을 고수하며 작품 선정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기업이라면서 HBO는 한국 드라마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보다는 한국 현지 파트너와 손잡는 형태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들도 점점 더 거세지는 한국 콘텐츠 전쟁에 대한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 마음 한켠에 드는 의문이 있죠. 넷플릭스의 독주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런 글로벌 대기업들이 한국 콘텐츠를 전부 장악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우리가 가진 문화의 힘으로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보다는 우리 역시 누려야 한다는 생각은 누구나 하실 겁니다. 인도의 IT, 미디어 전문 매체 커뮤니케이션스 투데이는 한국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도 OTT 경쟁이 가장 치열한 국가 중 하나로 분석된다면서 글로벌 플랫폼에 못지않게 로컬 플랫폼들도 강력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넷플릭스의 독주는 어려운 곳이 바로 한국이라 평가했습니다. 한국 스트리밍 시장 점유율의 31%가 넷플릭스이지만 그 뒤를 잇는 것은 18%의 티빙이며 웨이브도 13%, 쿠팡 플레이도 12%를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상 한국에서는 넷플릭스의 점유율보다 한국 기업들의 총합이 더 높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한국은 다른 국가의 시장들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사는 이러한 한국 시장 속 토종 플랫폼들의 성과는 놀랍다면서 이런 성과를 토대로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로 진출하는 상황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전했는데요. 미디어 전문 리서치 업체 옴디아는 이런 분석을 전했다고 합니다. 만약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하게 되면 이는 한국 OTT 업계에 주목할 만한 전진이며 이는 잠재적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고 만약 합병이 성사된다면 한국 최대 규모의 서비스가 탄생하여 넷플릭스와의 경쟁 구도도 재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한국 스트리밍 생태계는 물론 점차 글로벌 시장에서도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미 증명된 한국 문화의 힘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국내 OTT들의 연합이라면 세계 시장에서 넷플릭스와 경쟁하는 대한민국 OTT도 비현실적 꿈이 아니란 것이죠. 국내 시장 점유율 사수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 차원에서도 국내 OTT의 연합된 힘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넷플릭스는 거의 매달 글로벌 히트를 치는 한국 콘텐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디즈니 역시 이제 정말 어마어마한 한국 콘텐츠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또한 본격적으로 한국 콘텐츠 전쟁에 참전하였고 다른 글로벌 기업들의 참전 또한 시기의 문제일 뿐이죠. 그리고 이미 전 세계 수많은 로컬 OTT 기업들은 너도 나도 한국 제작사들과 손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가치는 앞으로도 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막을 수 없는 흐름인 것인데요. 그러니 여기에 이런 문화의 힘을 무기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경쟁하여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대한민국 OTT의 등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바이스톰은 문화 강국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